보통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호재들은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AST의 성공적인 위성 발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날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최근 2년 동안 AST는 3번의 성공적인 위성 발사가 있었고, 그때마다 그 단기적인 호재를 보고 AST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3번 모두 주가가 상승하기는커녕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위성의 성공적인 발사 자체는 분명 회사의 펀더멘털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지만, 이건 AST에 대해 처음 들어본 사람들도 알만한 이벤트였기 때문에 이미 그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었던 거죠. 사실 투자자들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여러 호재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는 시대에 아직 시장이 알아차리진 못한 소식을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먼저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아직 규모가 크지 않고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회사가 아니라면, 그리고 내가 그 회사를 몇 년이고 투자해 오면서 꾸준히 팔로우하고 있다면, 아주 가끔 시장이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호재를 내가 먼저 알아차릴 때가 있는데요. 지금 AST에게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이 아직 시장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AST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너무나 뻔히 보이는 그런 호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AST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소식은 일본의 J-리오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J-리오란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주도의 D2D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지진이나 홍수, 태풍, 이런 자연재해가 워낙 많은 나라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하나의 백업 통신 서비스로 국가 기반의 D2D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 프로젝트의 선정 대상으로 뽑히게 되면 일본 정부가 부여하게 될 돈이 무려 10억 달러, 하나로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주 사이에 AST가 이 프로젝트를 따낸다는 신호들이 일본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AST의 일본 통신사 파트너인 라쿠텐이 AST와 함께 JV를 설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라쿠텐의 지분 절반, 그리고 AST의 지분이 절반이 들어간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는 건데요. 제리오 프로젝트는 일본 기업 주도로 혹은 일본 기업의 지분이 들어간 회사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요구였기 때문에 이 일본에서의 JV 설립은 이미 AST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 일본의 통신 네트워크 협회의 홈페이지에 제이리오 프로젝트의 선정 대상을 공개하는 한 문서가 업로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AST의 JV 파트너인 라쿠텐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이 문서뿐만 아니라 일본의 공신력 높은 언론이라는 니케이 역시 같은 날인 6월 30일 라쿠텐이 이끄는 그룹이 이 제이리오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비록 AST나 라쿠텐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사실상 이들이 제이리오 계약을 따냈다는 게 확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계약이 AST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AST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은 35억 불 정도이고, 이 정도 현금이면 60개에서 100개의 위성을 제작하고 운영하는 데 충분한 현금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금의 3분의 1 수준인 10억 불이 갑자기 생긴다면 이건 안 그래도 괜찮은 회사의 재무 상태가 더 좋아진다는 측면이 있죠. 참고로 AST가 제시한 2026년 매출 가이던스는 대략 1억 5천만 불에서 2억 불 사이입니다. 회사가 가진 현금의 규모로 보나 회사가 기대하고 있는 매출의 사이즈를 보나 이 일본 정부가 부여하는 10억 불 규모의 계약은 회사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큰 돈이라는 거죠. 하지만 회사가 얻게 되는 현금에 대한 생각은 잠깐 미뤄두고 이 계약이 진짜 의미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 제이리오 프로젝트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면 일본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건 바로 데이터 주권이 일본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D2D 서비스에서의 주권이라 함은 결국 그 서비스를 시작하고 중단할 수 있는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말인데요.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이런 통신 주권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된 계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있었던 일론 머스크의 결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가 군사적인 용도에 쓰이는 걸 원치 않았던 일론 머스크는 러시아 국경 지역에서 스타링크의 서비스가 작동되지 않도록 지시를 내렸는데, 이게 옳은 결정이다, 아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자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건 세상에 그 어떤 정부도 이런 극한 상황에서 한 국가의 통신 서비스가 한 개인 혹은 외국 기업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걸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AST와 스타링크의 차이점이 하나 나타나는데, AST는 말 그대로 우주에 셀타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에 만족하는 회사입니다.
본인들의 위성을 통해 오고 가는 데이터 컨트롤, 혹은 AST의 위성 서비스를 멈출 수 있는 킬 스위치. 이런 모든 권한은 그 나라의 통신사 파트너에게 넘겨주는 게 특징이죠. 한마디로 AST는 처음부터 통신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회사의 메인 사업 모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스타링크는 좀 다르죠. 스타링크는 그 어떤 통신사, 정부에게도 그런 데이터 컨트롤 혹은 킬 스위치를 넘기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방식이 더 좋다, 안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회사의 창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철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정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바로 이 차이점 때문에 앞으로도 전 세계의 많은 정부들의 계약을 스타링크가 아닌 AST가 받아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재난 혹은 전쟁을 대비해서 국가 기반의 D2D 서비스를 원할 나라는 일본이 끝이 아닐 겁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미 AT&T와 AST의 주도로 재난 상황 시 긴급구조 요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FirstNet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유럽 역시 아이리스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위성 기반의 인터넷을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죠. 일본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원하는 전 세계의 다른 정부들도 분명 일본이 한 선택을 주목할 것이고, 왜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 유명한 스타링크가 아닌 AST라는 회사를 선택했는지 알아보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공부를 할수록 왜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를 하겠죠. AST와 라쿠텐이 10억 불짜리 제이리오 계약을 따냈다는 것, 이 사실 자체는 실제로 일본 언론에서도 보고가 된 만큼 이미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을 통해 AST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른 정부들의 비슷한 계약을 따내서 수십억 불의 계약금을 더 얻어낼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AST의 마켓캡이 300억 불 수준인데, 이 정도의 마켓캡을 가진 회사에게 10억 불짜리 계약을 따낸다는 건 아까 언급한 것처럼 분명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사건이 앞으로 두세 개가 더 공식화된다? 그럼 시장은 분명 지금 300억 불보다 더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AST를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T모바일이 발표한 사실입니다. 크리스 셈바라는 사람을 Chief Enterprise Officer로 선임했다고 하네요. 이 크리스 셈바라는 사람, 제가 1년 전에 올린 AST의 파트너십 관련 영상에서도 잠깐 등장한 인물인데요. 우주에서 스마트폰에 인터넷 신호를 제공한다는 아벨라벨란의 이 미친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믿어주고 AT&T와 AST의 파트너십을 이끈 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크리스 셈바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AST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AST 역사에서 큰 역할을 한 인물이고 AST 투자자들에게도 상당히 유명한 인물인데요. 2년 전쯤에 이 사람이 AT&T를 떠난다는 뉴스가 전해지자 AT&T가 AST와의 파트너십을 관두기로 했고, 그런 이유로 이 사람이 회사에서 잘렸다, 뭐 이런 퍼드가 돌 정도로 AST에게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올린 AST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AST 투자자들은 T모바일이 현재 가지고 있는 스타링크와의 파트너십을 끝내고 AT&T, 버라이전과 함께 AST에게 넘어오기 직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실제로 그런 근거들이 많이 보이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AST의 가장 큰 지지자로 알려진 인물을 Chief Enterprise Officer라는 높은 직책으로 데려온다? 이거 여러분이 보기엔 어떻게 느끼실지 몰라도 T모바일의 수가 뻔해도 너무 뻔히 보인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AST에 오래 투자해온 사람들에게는 뻔하게 보이는 이런 T모바일의 움직임들이 과연 시장 대부분의 참여자들에게도 뻔한 사실일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트레이딩이 아닌 장기 투자의 기회를 찾는다는 것은 여기저기 존재하는 작은 조각들을 하나씩 모아서 아직 시장 참여자들이 인식하지 못한 스토리를 찾아내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거창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회사의 발전 상황을 몇 년이고 관심 있게 지켜보냐 아니냐에 따라 달린 거죠. 하지만 시장 참여자 대부분은 ASTS라는 주식이 폭등할 때는 관심을 잠깐 가지다가 주가가 고점 대비 50% 하락하는 순간 관심을 잃고 폭등하는 다른 주식을 찾아서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참여자들 눈에는 AST와 관련 없어 보이는 T모바일이라는 회사에 크리스 셈바라는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합류하는 게 왜 중요한지 보일 리가 없습니다. 이런 게 한 회사에 오래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가질 수 있는 알파라고 할 수 있겠죠. T모바일이나 다른 거대 통신사들이 AST와 협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역시나 스페이스X에 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착각 중 하나가 AST는 스페이스X 때문에 투자하기가 꺼려진다이죠.
그런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스페이스X와 일론 머스크가 정말로 앞으로 세상을 바꿀 정도로 엄청난 일을 해낼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과정에 가장 수혜를 입을 회사 중에 하나가 AST 스페이스 모바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스페이스X는 D2D 서비스를 기반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글로벌 통신사로서 기존의 통신사들과 경쟁하는 게 목표인 회사입니다. 최근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서 그 야심을 본격적으로 보이고 있죠. 일론 머스크 정도의 인물, 그리고 스페이스X 정도의 기업이라면 분명 기존 통신사들과 경쟁을 하고도 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럼 기존 통신사들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까요? 다행히도 그들에게는 AST를 통해 D2D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의 야심이 커질수록, 그리고 그 위협이 현실화될수록 AST가 가지는 전략적인 중요성은 커지겠죠. 스페이스X 같은 회사가 통신사들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통신사들에게 D2D 서비스라는 건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괜찮은 그런 사업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스페이스X가 D2D 서비스를 기반으로 본인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D2D 서비스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하나의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회사가 AST밖에 없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위협이 될수록 AST의 전략적인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AST의 전략적 중요성은 기존 통신사들에게만 한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근 스페이스X가 스마트폰을 직접 만들고 그 프로토타입을 투자자들에게 시연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비록 일론 머스크는 이 뉴스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는 했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애플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위협이 되는 사건입니다. 애플은 아이폰이 생명인 회사이고 메타 역시 스마트 글래스를 통해 하드웨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스페이스X가 전 세계 어디서든 연결이 되는 어떤 하드웨어 아이템을 출시한다? 하드웨어 자체는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인공위성을 통해 전 세계에서 연결이 되는 하드웨어 제품이라는 메시지는 스페이스X만이 주장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애플이나 메타 같은 회사들이 AST와의 협력을 한다면 그땐 그들도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게 가능해지죠. 통신사들이 다급해질수록 AST가 중요한 회사가 되는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제공할 수 없는 D2D라는 측면을 공략해서 스페이스X가 그들의 시장을 점유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역시나 비슷하게 AST의 전략적인 중요성은 크게 상승할 겁니다. 이게 제 머릿속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메타의 네트워크 인프라 담당 고위직원이 몇 달 전 AST의 공장을 직접 방문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메타의 와치 앱이 AST 서비스를 통해 노릴 수 있는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두 회사 간의 공식적인 파트너십, 이런 게 진행 중인지는 저도 모르지만 하나 확실한 건 빅테크 기업들도 분명 스페이스X의 위협, 그리고 D2D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AST가 가지지 못한 스페이스X만의 강점인 로켓 발사 능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능력이 더 상승할수록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고객인 AST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인기 있는 로켓은 스페이스X의 팔콘 9입니다. 실제로 스페이스X 역시 본인들의 위성을 팔콘 9을 통해서 운반하고 있죠. 그런 이유로 팔콘 9의 로켓 발사 자리를 확보하는 게 실제로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열심히 개발 중인 초대형 로켓, 스타쉽이 성공적으로 상업 서비스를 운영하게 된다면 그때는 팔콘 9에 대한 수요 역시 크게 줄어들 겁니다. 혹은 AST가 스타쉽을 통해서 본인들의 위성을 발사하는 것 역시 가능하죠. 스페이스X라는 회사의 네임 밸류만 보고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면 스페이스X가 계속 성장할 때 꾸준히 이득을 보는 회사가 바로 AST 스페이스 모바일입니다. 영상 초반에서 설명한 JDO 프로젝트 혹은 T모바일 관련 호재들이 이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오래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만 보이는 시그널인 것처럼 스페이스X의 성공이 AST의 성공을 이끈다는 결론 역시 진정한 AST 장기 투자자들만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